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평등과 공정함이 기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블라인드 채용도 실시하고 있고 그렇죠. 하지만 실제 이 공공기관장 임명에 있어서는 이런 공정성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그 기관장이 가져야 될 이 전문성이 무시된 그런 인사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 더불어서 일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장의 공석인 곳들이 한국전력공사 또 한국철도공사 등을 비롯해서 약 60여 곳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 이제 공공기관장 인선에 속도를 좀 내고 있는 듯한데 또 더불어서 그 잡음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결국은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어떤 자리에 앉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 헌정사를 보면 실패한 대통령 뒤에는 반드시 실패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과거 그 실패한 정부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네. 예,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기관장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전문성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무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네. 적폐 중에 적폐가 바로 인사적폐였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왜 문재인 정부도 네. 그런 이야기 잡음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인사의 전횡이 심각합니다. 네. 청와대의 비서관 행정관, 네.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을 아예 전부 그냥 운동권 출신들로 도배를 해놨지 않습니까? 해놨지 네. 않습니까? 네. 아주 그냥 코드 인사를 자행을 했죠. 네. 그게 이제 지금 산하기관장들, 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산업은행 회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국제협력단 이사장 등이 전부 캠프 사람들입니다. 네. 거기다가 앞으로도 마사회장, 국립중앙의료원장, 폴리텍대학 이사장, 농수산식품 육동공사 사장, 그리고 도로공사 사장, 철도공사 사장, 한전 사장 등을 전부 지금 다 이제 선대위 사람들로 네. 임명하겠다는 것이죠. 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네. 그 해외 주재하는 우리 공관장 그 대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대사들이 그 사강 외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강 외교는 정무적인 굉장히 판단이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정치권 인사들을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강이 아닌 다른 일반 그 국가들의 대사들, 예를 들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헝가리, 유럽 쪽이라든가 네. 이런 대사들 있잖아요. 네. 대사들은 전부 전문 외교관들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전문 외교관이 가는 일반적인 대사 자리에도 전부 지금 정치권 인사들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대사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어학 테스트에 통과가 못 해가지고서 됐다는 그런 말들도 제가 듣고 내정은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어학 테스트나 기본적인 자질에 있어서 통과를 못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임명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그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 대사 인사가 지금 이 정부 출범한 지 7개월이 됐는데 네. 과거 정부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되지 네.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하여튼 저는요. 네네.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적폐청산에 국민의당은 적폐청산에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네.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적폐청산하겠다고 하는 정부가 과거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해서 네. 코드 인사하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될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꺼내신 이야기에 캠코더라는 말씀을 꺼내셨더라고요. 네.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인사 이게 지금 캠코더인가요? 예. 네. 이런 낙하산 인사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변 인물들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계속됐을 때 적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인사의 우려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큰 우려와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네.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10번 정도는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냥 무시할 것 같아서 네. 권위 있는
그 미국의 에일대 어빙 제니스 교수를 인용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코드 인사를 하게 되면 세상의 한쪽 면만 보는 사람들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은 그것은 쉽게 실패한다는 것이죠. 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편향된 코드 인사는 네. 집단 사고의 늪에 빠져서 교조주의적 정당화의 함정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결국 그 조직은 실패의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네.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그렇죠. 서로 토론하는 네네.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고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전부 똑같은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만 해오니까 전혀 이견이나 어떤 반론이 없지요. 사고가 굉장히 편향되고 그다음에 이 다양한 의견들을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은 창구들이 안 쉬울지 만들어지겠네요. 네. 네네. 정책 결정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 결정된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단적으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최저임금 인상해야죠. 그러나 급격한 인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최저임금 직접 지원으로 3조 원이나 편성을 해놨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초에 아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우리 사회 우리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겠다, 공장을 폐쇄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인력을 줄이겠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은 인상 소득 격차를 줄이기는 줄여야 되지만 그것도 어떤 제대로 된 계획과 어떤 일정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몇 사람들이 모여서 밀실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네? 비정규직 정당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네. 비정규직 제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네. 그러나 그것을 제일 먼저 선언했던 인천공항공사 자체도 네. 금년에 4천 명의 비정규직을 새로 뽑을 수밖에 없는 그게 그런 상황들이 그게 우리 만들어지는 문제란 말이죠. 것이죠. 네네. 네. 근본적인 참 부분들에 너무 이 경제 아마추어들이 말이죠. 네. 이 운영하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이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마추어들이 어떤 의견이 맞고 같은 그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기관장 인사로 발령이 나고 그것을 기관장들을 이끌어간다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공공기관장 인사들이 계속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문재인 정부가 가져야 될 공공기관장의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